우리 조합장님 노래 한곡 하고 시작할까요? 아, 잠이 벌써 늦게 깨우는 거 뭐냐?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잡초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에 있어서 잡초 방제가 가장 가까운 변호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잡초 쪽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데 혹시 여러분들 올해 변호사 하시면서 잡초 쪽에 문제점 없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잡초 쪽에 대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병과 충, 잡초 중에서 수량 감수율이 가장 큰 것이 잡초입니다. 병이나 충은 수량 감수율이 10% 내외지만 잡초 쪽에 대한 수량 감수율은 이양재배에서는 25%에서 30%, 35%까지 수량 감소가 되고 특히 건갑집화재배에서는 70 내지 100% 수량 감소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는 잡초와의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종적인 방법 또 약재를 처리한 방법 이런 쪽에서 설명할 텐데 먼저 경종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방개 제초제 주면 쉽게 죽죠? 안 죽어요? 여기 살아나지. 아, 잘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꼬리가 끝에가 살아. 골방귀. 아니 제초 주는데 왜 안 죽을까요? 여기까지 안 죽고 다시 또 나와요. 다시. 죽었다가 또 살아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땅속에 돼 있어 나중 같아요. 왜 안 죽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방개는 눈이 3개에서 5개 이상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눈이 보입니까? 이렇게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올방개는 정화 우세성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화 우세성은 뭐냐면요. 요 5개 정도의 눈이 한 번에 여기 땅 하고 올라와 버리면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줘서 완벽하게 방제가 가능하지만 정화 우세성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한 번에 올라오지 않고 하나만 올라와요. 정화 위에 있는 것이 딱 올라와서 제초제로 죽어버리면 그 다음 100개 또 올라와요. 그게 죽으면 그 밑에 게 또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줘서 눈이 죽습니다. 근데 그 눈이 죽으면 그 밑에 게 또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포토 실험을 해보니까 2개까지는 완벽하게 죽어요. 근데 3번째부터는 제초제 약 기운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쭉쭉 올라오고 제초제로서 방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피는 출하소요 적산온도가 60도라 썰해질하고 2, 3일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5월 상순에 썰해질하면 온도가 낮은 때는 보통 4일 정도 걸리는데 늦게 이양할수록 생장 속도가 빨라져요. 특히 여러분들 6월 20일 날 6월 10일 이후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제초제를 일찍 처리해요. 왜냐하면 피해 생략도가 많이 모든 제초제는 피에 초점을 맞춰서 제초제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올방개 출하소요 적산 온도가 414도, 400도가 넘습니다. 또한 토양 30cm에서도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줘서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방개를 보면 빨간한 것도 검은한 게 있어요. 빨간한 것은 오래 나온 거고 검은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험을 한 건데요. 올방개가 발생이 되면 벼가 도복이 되고 또 가을에 콤바인 작업하면 콤바인이 나가지 않아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올방개 발생이 되면 벼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올방개를
땅속에 있는데 기상 조건, 자기가 나올 조건이 아니다. 아이씨 안 나가. 잠을 자는데 5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줘서 물방개를 방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10cm까지는 올방개가 100% 올라왔지만 15cm에서는 67%, 25cm에서는 33%밖에 올라왔어요. 근데 올방개는 보시는 바와 같이 30cm에서도 올라오고 30cm, 25cm 있는 것들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경역치료제를 딱 벤타존이나 바사라 엔유코이나 주면 파랗게 내려가거든요. 야, 제초제니까 죽는구나 딱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에 올해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주면 내년도에는 거의 안 올라와요. 야, 작년에 제초제 준 게 효과가 있어! 할 테지만 얘네들이 새끼를 못 친 것이지 나머지는 잠을 자는 거예요. 오래 잠을 자고 그 이듬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제초제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골방개를 못 잡는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1년생 잡초로 종자로서 번식이 되는 것들을 1년생이라고 하고 다년생은 배경이나 인경이라고 해서 땅속에 열매 맺은 걸로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플 아시죠? 버플. 네, 황새 풀이라고 해가지고 V자로 이렇게 되는 것들. 이것은 1년생일까요? 다년생일까요? 단연생. 확실히 딱 주무시고 나니까 생동생동하시게 제가 이제까지 강의하면서 제 강의 들으면서 좋은 사람을 못 봤었는데 오늘 제가 봐서 아 내가 강의 못하는구나 아니 내가 필요하다. 근데 이 버프는 있잖아요. 인경으로 번식이 되는데 땅속에 열매로 번식이 돼요. 보셨죠? 근데 이 꽃이 핀 상태에서 열매 맺은 거 종자로도 번식. 이게 그래서 지금 땅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이 떨어진 걸 가지고 포트에다가 다시 심어보니까 종자로 한 거나 배경으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년생 잡초 올미도 있고 올방개도 있고 버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올챙이 고랭이도 마찬가지로 학자에 따라서 유연생이냐 단연생이냐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풀 있잖아요. 풀이 된 걸로도 번식이 되고 종자 떨어진 것도 번식이 되고 근데 단연생이 됩니다. 그것도 똑같이 종자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연생 잡초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제초제로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여야 될까? 여러분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면 지금 이제 원판쟁기가 15cm 깊이로 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것은 일항쟁기라고 있습니다. 20cm까지 가. 그래서 가을에 추경이 끝난 다음에 논을 딱 갈아엎는데 15cm 정도, 20cm까지 하면 더 좋지만 거의 15cm 내에 70%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으면 단연생 잡초의 종자들은 마이너스 5도에서 7도가 되면 다 네, 갈아엎어서 올라온 것들은 다 얼어주고 또 봄에 4월달에 우리 산불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건조하잖아요. 바람 많이. 4월달에 마른 노타리를 한번 넣어주시죠. 마른 노타리 치면 먼지가 막 일어나거든요. 마른 노타리 치고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논에 물 붓고서 노타리를 치면 올방귀의 계령이 뜹니다. 떠서 바람이 부르면 한 곳으로 쫙 모이는데 가만히 고 말려 죽이고 얼려 죽이는 가장 90% 이상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초제로 주실 필요 없이 말려죽이고 얼려죽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우렁 같은 거뭐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어릴 때 앞서 나가시네. 근데 우렁이가 가장 잘 먹는 잡초가 나 어디서 봤 올방개가 물 위로 올라와서 그 물과 맞닿은 지면을 딱 잘라서 먹어요. 피는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렁이 농법을 할 때 기존의 우렁이 농법은 2항 5 내지 7일에 우렁이를 넣는 것도 있어요. 또 우렁이를 중패라고 해서 보통 1kg당 400마리, 300마리 이런 걸 넣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곳은 7kg입니다. 1kg당 2,000마리를 썰어질 균평 작업이 끝난 다음에 1평당 아니면 2항 끝나자마자 넣어버리다 300평당 1kg가 되면 피에 대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잡아요. 기존에 하던 방법은 2항 5 내지 7이라고 하면은 피의 수다, 소요, 적산 온도가 몇 도라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도. 60도. 그렇기 때문에 2, 3일은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네. 2항 5 내지 7이면 얘네들이 2억 정도 돼서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물 위로 올라가기 전에 먹게 하기 위해서 7패를, 중패를 넣는 게 아니라 7패를 1kg라는 300평당 균평 작업이 끝나고 2항 끝나고 그리고 타이밍에 넣어주면 피에 대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고 또 올방개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고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제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그러니까 이제 올방개를 방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렁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친환경 재배에서는 우렁이 넣으면 올방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려죽이고 얼려죽이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또 약재를 칠 때 대부분의 농가들이 약재를 두 번을 칩니다. 체계출이라고 해서 썰해진 할 때 한 번 주고 2항 후 또 한 번 주고 그렇게 두 번을 주는데 거기서 방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중간 낙수 기간에 경욕 처리제로 한 번을 주는 세 번을 주는 그렇게 방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약재를 쳐서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초순에 대해서는 어떤 약재를 철학까지 제가 입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썰레질 할 때 아까 제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흙탕물 상태 아닌 거 그것은 반드시 해주시고요. 모든 제초제들은 입제로 주는 제초제들은 피에 대해서 3엽 정도까지 2.5엽 3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초제 주는 시기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데 모든 제초제는 피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파랗죠?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스퀘어미터당 피 발생에 따라서 수량감술이 어떻게 되나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스퀘어미터당 8번이 발생되면 수량감술이 최소 20% 이상이 됩니다. 피 한 번이 수량감술이 3.8%고 세 번이 발생됐을 때 수량감술이 10%입니다. 피는 C4 잡초가 굉장히 생일 속도가 빠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초등학생은 100m를 출발하고 또 중학생은 50m 출발하는 겁니다. 벼가 아무리 큰 것을 갖다 이야기해도 피가 금방 따라잡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줄 적에 입제를 줄 적에는 3엽 이내만 잡는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수면 전기제나 또 투척제 이런 것들을 뿌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2.5엽 정도 못 잡죠. 그래서 제초제를 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는 물피, 도피, 강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피가 발할 때 토양에 2cm, 물에 2cm 밀접도면 올라오죠. 피 산소율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평 작업을 제대로 해서 논에 흙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초제를 뿌리면 문제가 없는데 규평 작업을 제대로 안 해서 흙이 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제초제 2번, 3번, 4번을 그래서 규평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 물을 깊게 넣으십시오. 물을 깊게 넣어서 흙이 노출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종량을 줄여서 튼튼하게 해줘야 파종량을 많게 해버리면 그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피는 물에 2cm, 토양에 2cm만 묻힐 수도 못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규평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5월 20일 날 파종했을 때 피의 삼엽이 전개되는 일수가 15일인데 6월 10일 이항했을 때는 11일로 단축 반이네. 6월 20일로 가버리면은 8일이나 돈 농가에서 전화가 오고 아 나는 이모작을 하고 이항하고 10일 이전에 제초제를 뿌렸는데 왜 피가 방제가 안 될까요? 피가 왜 방제가 안 될까요? 피의 출하소요 족상 온도가 빨리 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수도가 빨리 그래서 늦기에 이항할 수 있고 제초제를 일찍 처리해요. 처리 시기를 늦춰버리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논에 나오는 잡초의 59.2%가 제초제 저항성 잡초라고 농촌진흥청에서 보고를 했었어요. 저도 저희 충남에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충남에서 가장 먼저 제초제 저항성 잡초가 나옵니다. 내가 감기가 걸렸을 때 약국에 가서 하벤 주세요. 하벤을 딱 먹었더니 콧물이 딱 멈추고 머리에 치켜나게 탁 나. 야 이거 좋다. 한 박스 주세요. 집에 갖다 놓고 콧물 나올 때 하나씩 먹으면 칙박칙박 들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먹다 하면 내성이 생겨요. 설펀을 위하게 제초제에 대한 지금 내성으로서 저항성 잡초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17년도에 조사한 게 59.6%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논에 나오는 잡초 연례 초중에 대해서 70%, 80%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나오는 모든 잡초는 제초제 저항성 잡초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서 약제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 제초제를 줘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제초제 저항성 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옥사디아존, 옥사디아기서부터 카펜스트롤 이 약제를 반드시 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유튜브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나는 제초제도 일찍 처리했고 물도 깊게 넣어서 흙이 올라오지 않는데 완벽하게 나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게로 몇 시쯤을 피를 날렸다. 그 원인은 도대체 뭔가 모르겠다. 자, 그럼 그 원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시기를 못 맞췄어요. 그 원인은 제초제 저항성 잡초. 그게 제초제 저항성 잡초인데 제초제 저항성 잡초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약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초제 저항성 피 쪽에 대해서 잡기 위해서는 이런 약제들을 줘야지만 피 쪽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벤조비사이클론 성분들은 물달개기나 올챙이 고랭이 쪽에 효과가 있고요. 카펜트라존은 물달개기, 페트라자마이드는 메테나스는 저항성 피.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그 제본에다가 200 몇십 페이지를 준 이유가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 책자를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점이 없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책자에 모든 걸 같이 등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010년도에는 제출제를 처리할 때 2항 후 15일에 처리하라, 또 2항 후 10일에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어 누구에게? 그런데 저는 제가 국민신문고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써내질하고 2항 뉴스가 5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실험하는 것은 써내질하고 3일까지 실험합니다. 근데 농가들은 5일이 되고 일주일이 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2항 후 15일이라고 하면 안 맞다. 그래서 저는 써내질로 이걸 고쳐줘라. 제가 국민신문고에 2010년도에 넣었었는데 2022년도에는 지금 써내질로 매출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처리식 인식을 방지할 수 있게끔 지금은 됐었는데 이때만 해도 2010년도에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벼가 보면은 피가 없을 거예요. 근데 벼가 출수하고 나서 피가 삐쭉삐쭉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줬을 때 완벽하게 죽이지 못하고 얘네들이 비입이 꼬였던 거죠. 비입이 꼬이다가 중간 학수 기간에 좀 숨통을 튀어가지고 출수하고 나면 일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수량하고는 맺히는 안 돼요. 수량하고 맺히는 안 되는데 좀 미관상 우리가 안 좋고 그 씨가 떨어지면 내년에 번식한다는 것이 문제지 수량 쪽하고는 맺히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를 방지할 수 있는 입제 제초제는 3년까지 방제가 안 되지만 지금 여기 카운시라는 약재 아시죠? 요건 4년까지 잡을 수 있어요. 피를 입제로서 4년까지 잡을 수 있는 제가 최초로 나옵니다. 그래서 카운시를 주게 되면 피, 어플, 물달개비, 무록자, 물챙이 고랭이를 잡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카운실은 피에 대해서 사용까지 잡을 수 있지만 저항성 피는 못 잡아준다. 저항성 피는 못 잡아주고 중증후기 이건 저항성을 잡아줍니다. 입제로서 어플, 물달개비, 무록자, 물챙이 고랭이를 방지할 수가 있고 바싹 피도 피에 대해서 방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피가 문제가 되고 이항시가 늦어서 피의 역기가 좀 길었을 적에는 지금 카운시나 중증후기나 피는 바싹 피 입제로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물달개비 지금 문제 안 되는데 처음에 문제 많이 됐습니다. 이 물달개비가 발생이 되거든요. 논에 가서 제가 옷을 벗고 빙구로도 크게 하나납니다. 이항재배수의 수량 감수율이 44%, 제파재배수 수량 감수율이 70%.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초기 저항성 잡초로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을 딱 가는데 두 부부가 저 물달개를 뽑는데 반나절 뽑았어요. 그래서 저 물달개를 잡을 수 있는 약재를 선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론스타 아시죠? 네. 론스타를 제가 등록시킨 겁니다. 농촌진흥청의 영농 활용에 제가 등록을 시켰는데 제가 가서 발표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론스타 약해가 심한데 써도 됩니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출의 저항성 물달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약해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농가 쪽에서는 이걸 방제를 못해가지고 손을 걷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약해가 문제가 된다고 치면 기준량의 절반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치면 4분의 1양만 뿌려도 제초제 저항성 물달개는 완벽하게 방제가 된다고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 제초제 저항성 물달개비를 방지할 수 있는 최초의 약재로 나온 게 바로 론스타입니다. 제가 등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항성 물달개비를 여러분이 그 시기에 맞게 약재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제를 하시면 되고요. 올방개는 지금
테프릴트리온 입지하고 벤타존. 벤타존이 뭐냐면요. 보통 경역체리로서 여러분들이 바사그람 M602라든가 바사그람 벤타존 이잖아요. 그것을 입제로 만드는 겁니다. 입제로 만들어서 테프릴트리온하고 벤타존을 같이 넣어요. 그래서 입제를 주게 되면 버플이나 물달걀이 뿐만 아니라 올방계 쪽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방계가 문제가 된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분초를 쓰십니다. 아니면 벤플러스이트 계통이 있는 것들이 과거에 헤라클레스서부터 동풍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한손까지 나왔는데 헤라클레스는 약해적인 측면 때문에 생산이 중지가 됐고요. 지금 이제 한손 쪽에 대한 것들이 많이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 한손은 올방계뿐만 아니라 피, 버플, 사마귀풀, 바디풀 쪽에 효과가 있어요. 이 카푸초는 올방계, 버플, 물달개비백이 방제가 안 되지만 이 한손은 피나 이런 쪽에서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초제 저항성 물챙이 고랭이에 대해서 논에 발생이 될 때 어떤 약제를 뿌릴 것인가? 농촌진흥청에 보게 되면 벤조리사이클론, 옥사디아존, 탁타론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호 11, 21페이지야. 옥사디아존이 저항성 물달기변 효과가 좋지만 물챙이 고랭이 쪽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는데요. 론스타를 줬을 때 물챙이 고랭이가 바닥에 이렇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챙이 고랭이가 저항성이 발생이 되면 론스타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다시 또 다른 사람 실험한 데이터를 보면 옥사디아존 들어있는 것이 방제 효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브로모티타이드가 들어간 거지 이 옥사디아존 하나로만 줘서는 물체물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저랑 같은 실험입니다. 여기 옥사디아존 유제해서 준 것은 앞에 브로모티타이드가 혼합제이기 때문에 물체물의 쪽에 방제 효과가 좋았던 거지 이 옥사디아존 하나로서는 물체물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제초의 저항성 물체물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몬스타를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그 킬스타 요것을 주게 되면 지금 물달기뿐만 아니라 저항성 피, 물체물의 그런 쪽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눈은 물체물의 저항성이 있으면 킬스타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킬스타를 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수 기간을 오랫동안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초제 주고서 내가 제초제를 줬는데 한 5일 정도 되니까 논에 물이 없고 흙이 중간중간 노출이 됩니다. 제초제를 줬는데 물을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초제 줬는데 넣어야 돼요? 우리가 물을 담고 제초제를 주면요 증발돼서 하루에 0.6에서 2.5cm까지 날아가고 큰 날은 0.6cm 날아가고 작은 날은 1.5cm 날아가기 때문에 제초제 주고 나서 물을 제초제 때 물을 깊게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일 정도 있으면 제가 말씀대로 증발돼서 날아가는 물이 노출되거든요. 무조건 물을 넣으십시오. 계속 물을 넣으셔야 잡초 방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초제 줬으니까 물 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의외로 새선 매작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매작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넘어갈게요. 문제 안 되죠? 넘어갈게요. 사마귀 뿔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사마귀 뿔은 이사디나 바사나 M6이나 주게 되면
방제 효과가 좋습니다. 원래는 남아미가 효과가 좋은데 남아미가 생산이 중단됐거나 판매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나도개풀은 간보를 주게 되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 자기풀이 뭐냐면요, 이 종자가 쌀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은 산소가 있어야 발화가 되지 산소 없으면 발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엄청 커요. 친환경재배에서 우렁이를 투입했을 때 자기풀을 못 먹어요. 그 다음에 매자기도 초기 쪽에는 먹어주는데 매자기의 생장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조그만 거 우렁이 넣지 않고 중패 이상을 넣어줘야 되는 매자기가 발생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가막살이 미국 가막살이가 발생이 되면 지금 이런 잡초들은 감수 상태에서 몰아집니다. 그러니까 논의 볏짚이나 뭐 이런 거 위에 그의 종자가 떨어져 있거나 그게 노출된 데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잡초들이 발생이 되면 제가 거기다가 약재를 다 써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너무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이 제초제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나오는 잡초가 어떤 잡초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줘야 됩니다. 벤조리사이클론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제초제입니다. 근데 이 벤조리사이클론을 제가 등록을 시켰어요. 제가 등록을 시킬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약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직화제에서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에서 혀가 이렇게 하얗게 되거든요. 제가 이 약제를 쳐보니까 초기에 올방개도 촥촥 늘어져 버리더라고요. 아, 이 올방개 굉장히 효과가 좀 진짜 최고의 제초제가 나왔구나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다 서버리더라고요.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벤조리사이클론이 약해가 굉장히 심한데 이 벤조리사이클은 맑은 물 상태에서 뿌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싹 해놨습니다. 그래서 트레틸라크롤 성분이 있는 것들은 톱닌 나자스말 약 잡초에 효과가 있어요. 톱닌 나자스말이 뭐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뒤에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논 골드란 립제는 조생종 품종의 약재를 때문에 이런 품종들을 재배할 때에는 이 약재를 뿌리시면 안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천지창조 요 약재는 올방개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방제가 안 됩니다.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뿌려줘야 되고 특히 이제 손안의 골드, 액상 뿌리기 좋은 약재인데 이 약재는 저항성 버프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P2.5역 상태에서 뿌려줘야 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뿌리는 제초제들이 액상이라든가 수면 전개제라든가 풍당불을 던지는 제초제들을 많이 뿌리는데 잎제가 아니라 손안의 뿌리가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뿌리시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까 이끼나 개불이나 볏짚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러한 약재들은 딱 뿌렸을 때 수면으로 전개가 쫙 돼버리는데 볏짚이나 이끼나 개불이 있어버리면 빙빙빙 고안에서는 터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안에서는 약해가 나와버리는 거고 저 뒤쪽에서는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끼나 개불이나 볏짚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발생되어 보면 수면 전개제나 액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입제를 주시죠. 이러한 약재들은 피에 대해서 삼육을 못 잡아요. 2.5역 되죠. 그래서 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재 출시를 조금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책자에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넣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고 내 눈에 어떠한 잡초가 발생됐나를 따라서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또 매직샷이나 논감독이나 일자에 있잖아요. 같은 성분입니다. 농약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약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감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 머플 쪽에 효과가 없고 지금 이제 조아라, 풀단소, 던지는 도장 이런 것들도 피가 2대 2.5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 처리 시기를 일찍 해줘야 되고 조아라 같은 경우는 저항성 버플 쪽에 효과가 없고 조생종 쪽에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셔야지 안 읽어보고 약제를 쳐버리면 약해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처리할 적에는 썰해질 일수록 반드시 제초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끼나 개불이나 이런 것들이 결집된 상태에서는 백상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괜찮은 또 거야. 이양 시기를 늦게 할수록 이양은 제초제를 일찍 넣으셔야 되고 입제 제초제는 3일까지 뵙기 야간 치고 이양. 어쨌든 모든 제초제는 피에 초점을 맞춰서 뿌리시면 돼요. 자, 이게 폼이 나서 말입니다. 문제 안 됩니까? 드디어 되죠?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등록을 시킨 겁니다. 이것이 발생이 돼버려서 논에 인당처럼 싹 깔려버리면요. 벼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것이 밑에 쫙 깔려버리면요. 벼가 분호를 하요. 그래서 호수나 이런 분봉이나 이런 쪽에서 발생된 것이 지금 이제 다 논 쪽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프레틸라크롤 성분이 있는 약제를 주시게 되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100% 효과는 없어요. 한 70% 정도 초기 쪽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분할하고 세기치는 쪽에 잡아줘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발생이 많은 분들은 프레틸라크롤 성분이 있는 제초제를 못하실 때 주시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을 때 그 약제를 준 것이 다른 것보다 수량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높았던 이유가 초기 쪽에 분할 쪽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논조류 및 포미나스마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레틸라크로이나 아니면 시메트릴 이 성분 있는 것들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조류 입기에는 황금과페 이런 것들을 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초제를 처리하고 나서는 물을 오랫동안 넣어주고 물이 마르면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해야 잡초 방지 효과가 높아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틀 정도 있는 거 하고 이 뒤로 담수 시기를 오래 할수록 잡초 방지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때문에 가을 쪽이면 물을 계속적으로 넣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어떤 문제점이냐면 논에 물이 마르면 잡초 방지 효과도 떨어지지만 제초제가 처리층이 있어요. 제초제가 처리층이 있는데 그 처리층이 위에 이렇게 잡초들이 못 올라오게 처리층을 형성을 했다가 물이 없어버리면 그 처리층이 밑으로 쭉 내려가요. 내려가면 풀이 내려가. 뿌리가 약해요. 또 그 내려간 그 위에는 1년생 존재로 번식되는 잡초들이 그 2cm 내외에 다 올라옵니다. 대신에 물을 깊게 넣어주는 것이 초기 주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병역 처리제 쪽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항농시 제초제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항농시 하셨습니까? 이항농시를 했을 때 만족하십니까? 이항농시는 잡초 발생이 적은 포장에서는 한 번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초제를 2번을 줘야 합니다. 또 이항농시 제초제를 할 때 규평 작업을 잘 해줘야 되고 또 규평 작업을 하고 3일 이내에 이항이 돼줘야 돼요. 논 구침을 오래 해버리면 이항기 식후 침에 의해서 식후 혈이라는 구멍이 생기는데 거기에 제초제가 떨어져 버리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논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해주셔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오래 논을 부셔버리는 간대기야. 그래서 이 실험은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실험을 했었어요. 10년에 실험을 해서 논문도 제가 몇 편을 게재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호환성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호환성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역시 면적이 늘어날 테지만 이것은 이제 피에 대해서 엽기가 3엽까지는 못 잡아요. 보통 2엽이나 그 이내로만 잡아주는 적이고 한 번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잡초 발생이 많은 논에서는 한 번까지. 선생님은 한 번 뿌리고 다른 제초제는 안 주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물관리나 초기 제초제 처리 시기 일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나라 논에 나오는 10대 잡초가 이런 잡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눈에 자기 뿌리네, 내 눈에 올챙이구랭이네 알아야 거기에 맞는 제초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 보시고 내 눈에 어떤 잡초가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게 맞춰서 제초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낙수 기간에 뿌려야 되는 제초제가 PS타와 크린처가 있는데 경협 처리제를 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약해가 고온에 의한 약해가 가장 커요. 제초제를 줬을 때 초기 쪽에 이양하고 나서 나타나는 제초제 약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95% 이상 회복이 되는데 이 시기에 제초제를 잘못 줬더니 약해가 나오는 수양 방출이 10%에서 15%까지 나와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약해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게 3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약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줄 적에는 좀 서늘하게 한낮 지나서 한 4시, 5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질 때 주셔야 되고 중복 살포를 하시지 말아야 되고 고농도로 뿌리지 말아요. 약액이 밑에까지 충분하게 내려가지고는 물량을 많이 해서 뿌리셔야지 고농도로 뿌리기 때문에 약해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 낙수 기간에 줄 적에는 반드시 약해 쪽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모든 제초제들은 논에 물을 빼고 또 제초제를 주고 나서 한 2, 3일 동안은 논에 물을 조금 넣어주는 것이죠. 또 이러한 제초제는 거의 전자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는데 이 PS타는 저항성 피해에 대해서는 중복 살포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쪽에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 20리터당 100ml 이렇게 되고 크린처. 이 크린처는 제가 이제까지 실험한 제초제 중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기준량의 2배, 3배, 4배를 줘도 크린처는 약해가 없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크린처는 저항성 피를 잡아주죠. 그래서 저항성이 우려되는 포장에서는 피를 뿌려서는 안 되고요. 또 크린처를 뿌리고 나서는 한 2, 3일 정도 물을 넣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초의 저항성과 아닌 걸 가지고 해봤는데 제초의 저항성이 아닌 경우에는 크린처를 뿌렸을 때 완벽하게 피가 죽지만 제초제 저항성에 피를 뿌렸을 때 배량을 뿌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초기 쪽에 저항성 피를 잡아줄 수 있는 론스타도 시작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약을 뿌려주시고 또 그래도 저항성 피가 문제가 된다는 경우는 이런 크린처처럼 저항성 피해 방제 안 되는 약제가 아니라 PS타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생과 다년생 잡초를 동시 방지할 수 있는 아까는 피만 방제가 되는 제초제입니다. 동시 방제할 수 있는 것은 살초제스터, 바사그라, 램육공, 프로파몬, 모얀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살초대첩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한데요. 저항성 피를 잡죠. 약제 처리하고 6시간 있다 피가 와도 안정적입니다. 겨울철에 장마 비 자주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가 한 6시간 정도 있다 와도 문제가 없는데 매작이나 엽기, 사마귀, 대장 쪽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내 눈에 어떠한 잡초가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뿌려야 됩니다. 매작이, 올기, 엽기, 사마귀 대장 쪽에는 효과가 없고 저항성 무달기 쪽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잡초 1년생의 피금 7가지, 다년생의 올방개, 오챙오랭이, 어풀 이런 쪽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눈에 발생되는 잡초에 따라서 제초를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바사그라는 M69 이거 바사그라하고 MCPP하고 이제 저기 섞여 있는 건데요.
이 바사그란 M60은 물달개비와 올방비와 거풀을 방지해요. 이거 피를 방지해줍니다. 요거만 방지가 가능한데 이 약제는 있잖아요. 중간낙수 기간에 사용을 하고 유수가 형성되는 시기에 발표되면 피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처리할 때 주의해야 돼요. 돈에 물을 넣는 유수 형성된 시기에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은 피해에 대해서 방제가 안 되고 조생종 품종 쪽에도 약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년생과 다년생과 방지하는 프로파문인데요. 이 프로파문은 피, 저항성 피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올방개나 올챙이 쪽에도 효과가 있는데 2, 3일이면 항변 쪽으로 피가 색깔이 변해버립니다. 노얀트, 이것은 저항성 피에도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올방개, 올챙이, 새선, 메타기 쪽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노얀트와 바사그라를 합쳐버리면 지금 바사그라는 피를 못 잡잖아요. 그죠? 이 노얀트는 올방개나 이런 쪽에 못 잡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버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올방개, 올챙이, 매자기 이런 쪽에서도 완벽하게 방지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합쳤을 때 노얀트 100ml에다 바사그라 400ml 갖다 섞어서 뿌리게 되면 이런 모든 눈에 나오는 잡초들에 대해서 방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초제의 약해 요인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사질감이라든가 물을 갖다 얕게 된다든가 연약한 묘라든가 또 이양 심도를 얕게 했을 때 이런 쪽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해 유발 이유 중에서 온도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벤조일 사이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생이론이나 홍이령 쪽 찰들 쪽에서 약해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초제를 처리하고 나서 초기에 약해가 나온 포장, 특히 유기물 재배, 도피작물을 재배하고 나서 제초제를 처리했을 때 좀 피해가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기물이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랬을 경우 제초제 피해가 나왔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물을 깊게 넣어서 제초의 성분이 우러나오게 물을 깊게 넣어줘야 되죠. 물 집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보고 야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면 저 꼼짝없이 당해요. 많은 농가들이 제초제 약기가 나왔을 적에는 음식을 담수시켜요. 근데 담수시키면 녹아버린 거고 정상답하고 피해답 포장을 보면 독비작물을 재배한 포장에서 완전히 분해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피해가 독비작물 재배하는 데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답과 피해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벼가 생육이 위축이 되고 크지가 않아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나오는데 반드시 제초제 피해가 나오면 물 흘러대요. 물을 담수시켜버리면 다 녹아버려요. 물 흘러대기를 해서 뿌리가 산소를 갖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해셔야 합니다. 빨리면 안 돼요? 예? 빨리 빨리 만들죠. 물 흘러대기 해줘요. 빨리면 그 제초제 성분이 토양에 흡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흘러대기를 하고 산소 공급을 받게 해줘서 그 시계날가 이렇게 날려버리면 그래서 벤조리 사이클로 이 약재들이 통일형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백화현상을 가져옵니다. 벤조리 사이클로들이 거의 가상, 하나는 패배, 그래서 이런 통일형 쪽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온 조건일수록 피해가 심하게 납니다. 순수미 품종들을 심었을 때 벤조리 사이클론의 약해진 것들가 심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이 제조제를 줄 적에는 이것이 내가 재배하는 그 품종에 약해가 있는 없나를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초제 피해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사용 설명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사용 설명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고서 막 처음에는 막 없어요. 다음에 저는 이제 중재자 입장이니까 뭔가를 따로 들어서 그냥 이거 이렇게 아닌 거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제 싹 말을 바꿔서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른 켰던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냥 저는 농민들 위해서 기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뿌릴 때 한번 사용 설명서 읽어보시고 거기에 다 써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글씨가 영원한 농약반이 자자려. 그게 아니고 못 읽어. 안비야. 그래서 전문계는 메소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썼던 썰폰을 의뢰하게 제초제는 80% 이상을 썼는데 안전성이 있어요. 적은 양량에서도 효과가 좋다 보니까 썰폰을 의뢰하게 제초만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다. 그러다가 이제 벤조리사이클론, 메소트리온 이런 것들 쓰다 보니까 찰격, 통일음 이런 쪽에 약해, 조생이 문제가 오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지 않았을 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아니 사용 설명서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할 얘기가 없죠. 그래서 제초에 처리할 적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깊게 넣어줘야지 물이 없으면 처리층이 뜰 쪽에 나서 문제가 됩니다. 야간문 이거 아십니까? 아세요? 아세요? 이 야간문은요 한 9월 10일 넘으면 하얗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9월 10일 넘으면요 여러분들이 야간물을 벼서 잘 씻어서 그늘에다 응건을 하시고 이 야간문의 효능이 뭐냐면 밤약자 뚫는다, 몸을 뚫는다. 남자는 특유약이라고. 아니죠. 이건 남자 여자 상관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 야간문의 효능이 뭐냐면요. 신장을 좋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신장을 좋게 해준다는 얘기는 혈액 순환이 말초 신경까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수록 손발이 저리고 발기부전이 오는 게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근데 이 야간문을 먹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손발 저림이 없어져. 그래서 이것을 채취를 9월 10일 이후에 벼서 잘 씻어서 그늘에다 응건을 하셔요. 그늘에다 응건을 해서 35도 수에다가 담궈줘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농가에서 선물을 하더라고요. 건강원 이런 쪽에서 탕제기에다 넣어서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건 반드시 35도에다가 담궈줘야 침출돼서 성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열탕, 중탕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도 이상에다가 담궈서 100일 정도 넣어서 주시는데 신장을 좋게 해줍니다. 신장이 좋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말초신경까지 다 가는 손맛까지. 또 하나 이것을 30도 이상에 담궈버리니까 너무 써서 그래서 주전자에 넣어서 끓이십시오. 주전자에 넣고 끓이면 알코올기가 싹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한 잔씩 먹기에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5잔 드시지 마시고 효과가 없이요. 보다 꿀을 한 숟갈 담아. 삶지 않았다니까. 삶았다니까. 그걸 싼데 가서 이거는 많이 드셔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큰 거요, 조금 걸로요. 한 잔씩 먹으라면 작은 거요. 선생님 힘이 좋아서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소주잔 있죠? 네. 한 잔씩 드시면 되는데 반드시 중탕은 효과가 없고 또 술에 담근 것은
열을 가해서 주전자에 끓여서 알코올기가 날아가고 상관없습니다. 크로스로 한 대씩 먹으면 우리 선생님은 뭐 습관 드셔야 되니까. 하나씩.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다 후기 쪽에서 물 떼는 시기를 언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있잖아요. 정답이 20분. 물 떼는 시기는요. 내 눈의 상태에 맞춰서 오레논 같은 경우에는 1수 정도에 떠도 되고 고농 같은 경우는 30여 정도 떠도 되고 내 눈의 상태에 맞춰서 하는데 보통 뭐 40일 정도 때 떼는 것이 뭐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눈의 콤바인 작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줘야 되고 가척지에서는 5일 정도 더 주셔야 됩니다. 근데 완전 낙수는 40일 넘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수학 적기는 중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이삭텐지 55일에서 60일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톱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면 수분 함량이 23% 이상 되는 걸 장기간 놔둬버리면 꺼버립니다. 바로바로 건조장에 가서 건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는 40도에서 10시간 정도 해야 나중에 분재하고 쓸 때 가나 쪽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요. 중해충 쪽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제가 책자에다가 쭉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자를 보시면 될 겁니다. 도열병은 풀이나 이런 잡초 쪽에서도 올라가고 그래서 논 쪽에 풀을 잘 제거해주는 게 좋고요. 특히 이 입지문이 많은 병은요. 한번 발생이 돼서 지금 방제를 7월 중순쯤에 방제 한번 했어야 돼요. 방제를 안 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수직 증전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엽이 4개인데 그 장엽 쪽에 대해서 피해를 받아버리면 수량 감소율이 40% 이상. 저는 지금부터는 잎 4개를 가지고 평생 여기 살리는 그 잎이 피해를 받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신입 입마는병, 특히 여러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신동진벼가 신입 입마는병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신동진벼 재배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도열병하고 바로 신입 입마는병. 이 신입 입마는병은 세균에 의해서 상처가 생겨가지고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세균이 토양에 월동을 하기 때문에 올해 발생이 됐으면 내년에 또 발생이 해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신동진벼를 아니고 다른 품종을 재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의 애에 대해서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참동진에 대해서 지금 대체로 하고 있는데 참동진 케이스의 애에 대해서 저항성이 해시무늬병은 이제 온도가 높고 햇빛이 없고 이랬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상두류병은 결국 질소증입니다. 상당히 연관이 많이. 그래서 벼 이삭이 한두 개 나올 때 우리가 약재를 주고 또 오이나 실이 있다가 한 번 더 주면 병 쪽이나 이런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세균성 벼알마비병은 추수한 5일이나 일주일 전에 미리 줘야만 효과가 좋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십니다. 애멸구에 의한 것은 줄무 이만이죠. 애멸구에서 줄무 이만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과금이나 유황병충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신동진벼 같은 경우는 술 쪽에 대해서 유황병충 이런 쪽에 굉장히 약합니다. 방제를 잘 해주셔야만 돼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생장 속도가 빨리 돌아요. 또 35도 이상에서는 태어나는 게 암용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애 피해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 품종 중에서는 우리 회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품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농가하고 직거래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곡향은 쌀 수량이 640kg입니다.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요. 또 왕복창 같은 경우도 쌀 수량이 631kg 수량이 많고 단맛이 굉장히 좋은 품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품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예?
충남에서 개발한 그래서 이런 강대찬이나 이런 품종들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각각의 품종들의 특징이나 주의점, 재배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품종과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거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촌진흥청에 품종성분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새로 신분종 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심의를 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성을 하나씩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모님 남편분한테 이 안개꽃, 장미꽃 이거 선물 받아보셨어요? 한번 받았어요. 자,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장미꽃과 안개꽃을 주는지 아십니까? 교육이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갈 때 장미 한 송이에다가 안개꽃을 한번 집에 가져가세요. 안개꽃의 표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럼 장미의 표말이 뭐겠습니까? 장미의 표말, 사랑하는 사람이 주잖아. 장미의 표말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안개꽃, 하얀 안개꽃의 표말은 죽음입니다. 장미꽃에다가 안개꽃을 합치면 죽도록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장미에다가 안개꽃을 가지고 사모님이나 남편님한테 딱 주시면서 선물했습니다. 해보시고 차리가 없죠. 항상 건강하시고 농민의 방정대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